스티브 호킹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인류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200년 안에 지구를 떠나라. 안녕하세요.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 캠퍼스 꿈드림 공작소에서 탄소 중립 교육, 제로 웨이스트 관련 외래 교수로 강의하고 있는 이현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뉴스 검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그 헤드라인 기사가 있더라고요. 패션의 강국인 프랑스에서 새로운 옷을 사지 말자. 될 수 있으면 새로운 옷을 사지 말고 대신에 헌옷을 수선해서 입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정부에서 소정의 지원금을 제공해 주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배출되는 그 온실가스 중에서 이 섬유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게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양은 국제 항공편이라든지 해양 수송에 관련된 그 온실가스 배출량과 거의 맞먹는 양이라고 합니다. 지구 표면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1도 상승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1.1도 상승이 뭐 그리 대단할까 싶지만 사실은 이 1도의 힘이 엄청납니다. 이 1도가 가져다주는 그런 결과는 정말로 재앙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육상식물의 10%가 멸종 위기에 직면하고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물 부족으로 죽고 가뭄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즉 지구 표면 온도를 1.5도 상승 억제하는 것은 우리 인류의 생존권을 지키는 아주 필수적인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방법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 즉 탄소 배출을 줄여서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것. 그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탄소 중립 그 녹색 성장 기본법을 제정을 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 온실가스 배출량은 여러분 얼마나 되는 것 같으세요? 무려 세계 13위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그 사실이죠.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40% 이상 감축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 기업, 민간인, 학교 모든 그 사람들이 협력하지 않으면은 달성할 수 없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런 탄소 중립 교육, 환경 교육을 하고 있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로 웨이스트라는 용어인데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그다음에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거나 해서 쓰레기를 줄임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제로 웨이스트의 그 원칙 5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줄여야 되죠. reduce, refuse 거절하기, 그 다음에 재사용하기, reuse, 재활용하기, recycle, 그 다음에 rot, 썩히기. 이게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실천 수칙이 되겠습니다. 소비 생활에서 제로 웨이스트를 통한 탄소 중립 실천 교육에 중점을 두는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에 관한 건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인척하는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인척 또는 재활용 인척.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퀴즈 한번 내드릴까요? 자, 김치, 고추장, 양파 껍질, 닭뼈. 이 중에서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산림 구단이신 분들도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김치, 고추장, 닭뼈, 양파 껍질 모두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목적은 퇴비화를 시키거나 여러 가지 공정을 통해서 사료로 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김치나 고추장은 굉장히 염분 농도가 높잖아요. 테이프로 사용을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살림을 하고 있지만 쉽게 그 음식물 쓰레기로 버렸었던 것들이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일반 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되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로 웨이스트를 통해서 탄소 중립 실천할 수 있는 두 번째 섹션은 우리가 소분 소비를 하고 저탄소 제품을 구매하는 거예요. 저탄소라고 하는 용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물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은 그 물품이 생산, 제조되고 유통되고 보관하고 폐기하는 과정에 뭐가 발생이 되죠? 다 어떤 형태로든지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줄어들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탄소 발자국이 적은 그런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되고 이러한 어떤 소비 생활의 패턴이 바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런 어떤 행동하고 부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필형 그런 제품을 구매를 한다거나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제품을 구매하는 거 역시 우리가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사실 매우 중요한 생활 습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모든 물품을 살 때 그 물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 젊으신 분들은 해외 직구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비행기나 또는 뭐 배를 타고 와서 우리나라에 도착을 한 다음에 우리나라 물류센터에 집결을 하고 그 물류센터에서 이제 전국으로 그러한 과정 중에서 석유에서 추출된 연료로서 이제 운행을 하는데 그 운행할 때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이 되죠. 거리가 멀면 멀수록 비례해서 어때요? 온실가스 배출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사실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런 것들이 트렌드화가 일단 되기 시작하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30-40% 감축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탄소 중립은 우리 그 일반 시민들의 탄소 중립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대전제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인식을 시키려면은 저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꿈드림 공작소에서 탄소 중립 교육을 하게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교육 효과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 탄소 중립을 실천을 해야만 하는 그런 공감대를 확실히 형성을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봐요.